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블루베리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임지가 선정한 그 슈퍼푸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유명하죠. 특히 이제 50세 이상이신 분들의 건강 관리에 이 작은 열매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료에 담긴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번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짚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이 보라색 작은 거인, 블루베리 정말 주목할 만한 효능들이 많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가치가 계속 입증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시니어 건강 관련해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건 역시 눈 건강 효능이었어요. 아, 네, 대표적이죠. 블루베리의 대표 성분인 그 안토시아닌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포도의 30배나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게 많이요? 네, 안토시아닌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눈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색소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재합성을 촉진해요. 로놉신이 부족하면 시력이 좀 떨어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데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과정을 돕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보면 블루베리 섭취 후에 시력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있잖아요. 네, 청색광. 네, 그거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예를 들어 하루에 한 20알에서 30알, 그 정도면 한 40에서 80g 정도 될 텐데요. 그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고 자료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네요. 매일 먹기에. 네, 그렇죠. 눈 건강 얘기를 하니까 이제 뇌 기능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많으시죠. 블루베리가 정말 뇌 건강이나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블루베리의 그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혈액 뇌장벽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통과할 수 있대요. 아, 뇌로 직접 가는군요. 네, 그래서 뇌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초기 기억력 저하를 보이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셨을 때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이 개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혹시 치매 예방 가능성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조심스럽게 그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네. 눈과 뇌뿐만 아니라 또 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이것도 블루베리의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효과 덕분으로 보입니다. 그 동맥에 노폐물이 쌓이는 걸 좀 억제하고요. 네. 혈압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 컵, 그러니까 한 150g 정도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도 제시되었죠. 최대 15%까지 감소했다고 하네요. 15%나요. 상당히 큰데요. 네, 꽤 의미 있는 수치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달콤한 과일인데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아,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좋은 질문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 GI라고 하죠. 그게 53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아, 낮군요. 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막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 오히려요? 네, 물론 그래도 과일이니까 당분이 있긴 하죠. 한 컵 150g 정도면 당이 한 15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하루에 한 100g에서 150g 정도, 그 정도를 적절한 섭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 조절은 필수겠네요. 그럼 이렇게 좋은 효능들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껍질째 먹으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냉동 블루베리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주로 껍질에 많거든요. 아, 껍질에요? 네, 그래서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표면에 그 하얀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과분이라고. 네, 가끔 묻어 있죠? 그거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박박 씻지 마시고요.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가 가볍게 헹궈서 생으로 드시는 게 흡수율 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살살 씻어서 생으로. 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냉동 블루베리 있잖아요. 그것도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택이에요. 아, 정말요? 네. 냉동해도 괜찮아요? 네, 오히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좀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의 체내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와, 그런 정말 우회인데요. 그렇죠. 보관도 용이하고요. 그렇군요. 냉동에도 영양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섭취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과유불급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거나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적당량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혈액 희석제, 그러니까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군요. 네, 블루베리 속에 비타민 K나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살리실산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아스피린 유사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우유 같은 유제품의 칼슘 성분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먹는 것보단 시간 간격을 두는 게 낫겠죠. 아, 우유랑은 같이 안 먹는 게 좋군요. 오늘 블루베리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알아봤네요. 눈, 뇌,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식품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적정량을 지키고 또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약물을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작은 열매가 가진 힘,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효능들 외에도요, 블루베리의 극항염증 효과가 노화와 관련된 다른 만성 질환들 있잖아요. 뭐 관절염이라든지 다른 대사 질환들, 그런 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